네, 안녕하세요. 성장생금이 송경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조금은 저의 마음이, 조금 무거운 상태예요. 왜냐면, 참 이게,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현재 이제 두 딸을 제가 맡아서 이제 친권자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애들 아빠가 아이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딸들이 엄마이니까 동성이기도 하고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겠죠. 그런 사춘기가 오면서 또 변화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워낙에 엄마 아빠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뭐 저를 아주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아빠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제가 더 나은 아이들 입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양육을 맡게 되었고, 근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랄까,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많이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점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뭐랄까요, 그 에너지가 집에 오면 그냥 동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혼자 그냥 쉬고 싶다. 정말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어찌 보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게 한 공간에, 집안 한 공간에 있어도 그냥 정말 어떨 때에는 정말 하숙생인 것 마냥 서로 각자의 생활, 좀 그게 자주, 그런 생활 패턴이 좀 자주 그렇게 이제 있어 왔죠. 저도 편했고, 집에 가면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막 아이들과 막,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를 해야 되고 살도 좀 비벼가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없어진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조차 인지를 못했었는데, 그게 그냥 내가 쉬고 싶구나. 그냥 좀 뭔가가 좀 안 하고 싶구나. 약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의 어떤 좀, 물론 뭐 기본적인 대화는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아이들과 좀 진지한 대화다운 대화를 잘 안 하고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 오늘 아침에 이제 둘째 딸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게 참 배웠으면은 현실에서 써먹고, 그것도 심지어 제일 측근인 가족한테 그것을 써먹고 또 그러면서 관계를 위한 어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가장 가까운 측근부터 제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물론 인지를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은연중에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또 한창 사춘기이기도 하고 좀 뭔가가 그런 어떤 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힘든 점들이 있을 때, 아 오히려 그냥 어찌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는 이 부모라는 존재가 ATM기 같은 존재?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가장,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편이 그거를 먼저 느꼈겠죠? 쟤네들은 나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그거는 진즉에 다 나는 ATM기구나, 이 집안에. 근데 제가 그거를 이혼을 하고 이제 돈을 버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걸 아이들한테 느낀 거예요. 아, 얘네들은 그냥 엄마란 아빠란 존재를 그냥 ATM기처럼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대화도 그냥 주 용건이 이제 돈이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연락을 하고, 사실 그게 아닌 이상은 잘 어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특히나 첫째가 좀 더 심하고요. 워낙에 또 지금 또 피크를 달리고 있는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냥 저렇게 돈돈돈 할 거면, 돈만 바랄 거면 솔직한 마음은 그냥, 현재는 이제 애들 아빠가 더 월급은 잘 벌고 있으니까요. 아이들 아빠가 키우는 게 더 나을까? 그런 생각도 한켠으로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을 너무 안 듣고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녀석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이게 참, 이게 또 감정이 또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너무 요동치게 또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저 아이들을 내가 계속,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저희 둘째가 요 근래에 이제 애 아빠가 오피스텔에서 이제 20평대 아파트로 이제 곧 이사를 이제 가는 상황인데, 둘째가 조금 고민을 했나 봐요. 그냥 아빠랑 살까? 원래 엄마도 별로였고 아빠도 별로였는데, 그래도 엄마가 조금 더 나아서 동성이기도 하고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란 사람이 지금 현재에서는 아빠보다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별로네가 뭐냐면, 둘째는 아빠랑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한 4시간, 뭐 많게는 5시간, 그러니까 6시간 안쪽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짧게는 뭐 2시간, 3시간.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트러블이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애 아빠가 그전에는 아이들과 너무나도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밖에서 어떤 본인의 그런 기분을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빠의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그런 타인의 시선을 잘 쓰지 않고 본인이 행동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게 너무 쪽팔린 거죠. 왜냐면 이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하니까 아빠가 하는 그런 행동과 말들이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또 아빠가 그런 또 어떤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또 예측이 가능한 거죠. 어찌 보면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예측이 또 불가능한 그런 또 언행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밖에서 아빠와 단둘이 뭐 밥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극도로 지금 현재는 이제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사는 이제 그 집에 가서 둘째 아이는 뭐 사서 밥을 먹는다든지 주문을 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좋죠. 아빠랑 있으면 아빠는 얼마나, 아이들은 다행히 예뻐해서 아이들은 또 대한 마음 책임감이 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말들 저보다는 더 잘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뭐 먹고 싶다면은 해주고, 뭐 사고 싶다면은, 물론 뭐 그거를 100%다 사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현재 좀 컷하는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컷하는 건 아닌데, 은연중에 뭐 돈이 없다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좀 지출에 있어서 조금 줄이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예전에 안 했던 말들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말들이 나가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그런 소리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아빠는 안 그러는데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좋을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 쪽으로 이제 쏠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관심, 참 이게 개입을 참 저도 안 하는데 어찌 보면 저도 약간 그게 헷갈리긴 했어요. 개입을 참 안 하는 엄마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내가 너무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그런 소소한 관심을 제가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대물림이요. 너무 무서운 게, 저희 돌아가신 엄마도 참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먼저 전화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전화는 아이들한테 잘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 이제 특히나 첫째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은 잘 안 받아요. 거의 끊거나,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려면 조금, 지금 현 시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에는 뭐 대화를 하려고 하겠지만 매번 또 그렇진 않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관심이 없나? 근데 사실요, 학교에서 뭘 하는지 뭐는 계속 날라오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어쩔 때는 좀 체크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좀 정신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은근히 되게 서운하고 안 챙기고 관심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게요. 제가 저희 친엄마가 아니죠. 저희 이제 돌아가신 그 엄마가 참 저한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걸 잘 몰랐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저는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냥 늘, 그쵸, 그때는 가게를 하셨으니까 그 시절에는 늘 바쁘고, 그래서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꼈다가 좀 중간중간 조금 서운한 적도 있긴 했었죠. 엄마의 어떤 행동, 그런 관심 없는 그런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뭐, 한두 건은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를 생각을 하면. 근데 그거는 그냥
글쎄요, 그분의 기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타 지역에 가서 혼자 생활을 하고 대학을 다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혼자서 보내는 그러한 여건들이 참 많았는데, 뭐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자식한테 뭔가를 바라시는 분도 아니었고,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감사하죠. 자식한테 손 벌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소소한 관심? 이게 참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둘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대물림이 참 무섭네. 내가 느꼈던 거를 이 아이가 느끼네. 이거를 느끼다 보니까 참 이게 또 참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있고 이거를 참 내 측근한테 써먹지를 못하는 저의 상황? 이게 머리로 아는 거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 아이들한테 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수정을 하려고 생각은 했죠. 그리고 몇 번 행동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한 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오늘 둘째 아이랑 저도 조금 출근을 늦게 했고, 둘째 아이도 조금 학교를 늦게 갔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그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야 제가 참고도 하고 제가 또 수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했더니, 그래도 다행인 건 그렇게 말해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그래도 엄마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소소한 관심인 거죠. 그게 참 저는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야,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른이 돼서 20대가 돼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서 느꼈던 그 서운함을 이 아이는 벌써 느끼고 있는 게, 그러면서 제가 나 진짜 아이들한테 못하고 있구나. 물론 뭐 시대가 변해서 아이들이 더 얍삽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더 빨리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엄마로서의 어제도 그 피파리에서 엄마로서의 도구의 역할에 있어서도 참 제가 이 유전자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참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그래도 이걸 현실에서 잘 적용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는 둘째한테 참 고마웠고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단순하고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때 20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엄마한테 서운하고 내가 원했던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은 아이랑, 저번에도 영상에 올렸지만, 너무 말이 잘 통하고 전율이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래도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아이가 알아봐 준다라는 그런 확인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오늘같이 이렇게 둘째 딸아이의 마음이 엄마가 아닌 아빠랑 좀 살까? 라는 어떤 그런 좀 헷갈린 이런 것들이 제가 들었을 때 참 많이, 뭐랄까요, 제가 아예 이게 그 충격을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아예 이거를 아주 예측을 못했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은연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이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근데 또 이제 그걸 제가 생각을 했던 것과 둘째 아이가 조금 지금 엄마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빠랑 만나면 뭐 잘해주니까, 왜냐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잠깐 만나는 그 시간은 아이 입장에 있어서는 달콤해요. 왜?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들어주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빠는 다 해주니까 달콤하죠. 그러니 아빠 입장에서도 가끔씩 보는 아이가 매일 보는, 사실 퇴근하고 오면은요, 정말 그게 너무 그 패턴이 너무 일정적이었어요. 3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모르겠어요, 이 기운이 정말 우리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퇴근하고 와서 1시간 안쪽으로 아이들한테 좀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 많다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내재된 게 많았겠죠. 단순히 뭐 아이들에 대한 화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그 패턴이 거의 비슷했어요. 1시간 안쪽으로 거의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 집안 공기가 안 좋고,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근데 이제는 아빠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정말 가끔만, 뭐 둘째는 그래도 한 달에 3번 정도는 아빠랑 만나서 밥을 먹으니까, 잠깐 만났을 때 그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뭐 간혹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잔소리도 나가고 좀 컷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아이 입장에 있어서는 저를 좀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약간 그 둘째 아이가 약간 헷갈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내가 어떤 그런, 어찌 보면은 저한테는 화강공변일 수도 있죠. 그 자식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한테, 아빠한테 간다라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를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좀 그래도 좀 그 상황을 미리 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 그냥 막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뭐 처음 듣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음, 아이랑 조금 그래서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음,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면요 별거 없어요. 물론 저랑 아이는 다르니까 하지만 크지 않은 거 소소한 거를 제가 해야죠. 제가 노력해야죠. 사실 그 아이한테 바라기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또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또 알싸한 대표님께서 또 내가 바뀌면 또 다 바뀐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말을 또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지. 또 입 밖으로 내뱉었으니까요. 또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제가 마음을 좀 많이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 참 이게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혼을 하고 저도 어떤 저만의 그런 이런 표현이 맞나? 애도의 시간 이런 게 딱히 없었어요. 그냥 늘 똑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별거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혼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1년 이상을 별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 이혼을 한 이 상황이 또 이사도 안 갔잖아요. 아이들이 또 어떤 심리적으로 이혼이라는 거 했지만 또 환경까지 바뀌어버리면 아이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할까봐 이사를 안 가고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혼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쩌면 그냥 별거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혼을 한 거는 아이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별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이 아이들도 좀 미리 적응이 되어 버려서인지 이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뭐 인지를 잘 못하기도 했고 물론 이 아이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물론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깊게 아, 이렇게 헤아리려고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아이들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이죠. 결론은 제 잘못이죠. 제가 좀 마음을 잘 못 써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아, 가장 제가 빨리 이거를 이제 좀 많이 기본 베이스로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이가 입 밖으로 꺼내줘서 근데 일부러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또 그런 상황을 또 제가 아침에 만든 거죠. 어떤 잔소리가 나가면서 감정이 또 앞선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헷갈려하는 모습을 살짝 내비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빨리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알아서 이 아이가 마음이 이렇구나. 그럼 또 첫째대로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성향이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했는데 참 똑똑하더라고요. 말하는 게
참 말하는 게 똑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성숙해 있구나. 야, 말에 힘이 있네?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컸네.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이게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참 그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끼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어떤 날은 됐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안 됐다가 왜 이렇게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은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참 저는 늘 이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시달리기보다는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하는 사람인데 이 또한 어찌 보면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건강하고 아주 돈이 없어서 찌질하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함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아이들한테 그런 개입이 아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 때는 참 많이 뽀뽀도 하고 안아주도 그랬는데 이게 커가면서 제가 그런 스킨십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도 아이들을 매일매일 안아주진 못하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따뜻한 말도 해주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잖아요. 자주자주 그런 거 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되게 자주자주 원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좀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나마 가끔이 아니라 자주자주 좀 안아주고 좀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엄마가 저를 안아준 적이 잘 기억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런 되물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굴곡이 인생이 이 감정이 아이들과의 이런 상황들이 좋았다가 또 오늘 아침처럼 또 이렇게 참 생각을 제가 반성을 하게끔 이렇게 아주 시게 새꼬챙이로 이렇게 들쑤시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참 이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다 변동성이고 안티프리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배우고 인지하고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이들한테 좀 표현을 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근데 개입이 아닌 그런 소소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참 중요한데 그거를 왜 현실에서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주자주 못하고 있는 저희 모습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정말 자주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식물도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볕이 좋으니까 알아서 크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햇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이를 그냥 딱,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 좀 오늘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니까 심플하게, 또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고, 이런 또 예측 불가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자주 아이들한테 좀 소소한 관심과 표현. 누군가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왜 그게 몸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지만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 보도록 해야죠. 제가 바뀌어야죠. 제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개인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늘어놓은 격이 될 수도 있긴 하나, 그래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배움과 이렇게 또 연결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배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에서 좀 벗어나오려고,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또 저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